저는 좀 최근에 좀 화가 많이 나는 게 그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다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저께인가요? 지금 광주 전남 통합법은 통과됐는데 대구 경북은 통과가 안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지금 주호영 이 의원 사이에 뭐 다툼도 벌어지고, 오늘 보니까 주호영 의원은 이거 통과 안 되면 나는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그렇게 많은 의원들을 배출시켜 줬는데, 자,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뭔가 합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뭔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뭐 투표를 하겠다고 그래요. 대구 경북 의원들끼리. 무기명으로 한다고. 네, 무기명으로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럴 사안입니까? 아니, 그렇게 그 대구 경북 주민들이 뽑아줬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 사전에 좀 논의도 하고 뭔가 세심하게 해서 뭔가 여당하고 좀 협상을 해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야,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예. 정말 저는 꼴성상하고요.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이게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에 일단 말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논의를 주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광주 전남을 합쳐서 20조를 준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걸 가지고 한번 대구 경북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리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구도 지금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대구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자리가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자치단체장 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우리 겉에서 보는 것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차이에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건데, 대구 경북 주민들의 생각만 보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이해보다 대구 경북의 발전과 대구 경북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우선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요. 저는 광주 전남에 20조를 준다면 대구 경북은 더 줘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더 어렵고 또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20조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하게 요구도 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대통령과 만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또 대통령하고 뭐 영수회담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지난번 영수회담 결국 가지도 않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뭐 조정 기능이나 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럼 과연 그럼 당 대표가라는 사람은 결국 조종자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별 대안이 없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영수회담을 이제 일종의 걷어찬 거잖아요. 당일날 걷어찬 건데, 제가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의원들 전체 방에도 그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대통령하고 만난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제1야당 그동안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금 민주당이 대접을 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존재감도 보여주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어느 정도의 역할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얻어낼지 충분히 계산하고 그거에 대한 확답을 사전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과 만나야 되는 거였고, 그런데 그 계산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락을 한 거예요. 명분이 뭐였냐면, 내가 단식을 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냥 만난다고 했다, 뭐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걷어찰 때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회담을 걷어차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전날 민주당이 법안을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걷어찬다? 이게 국민들 보기에 명분이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가서 얻어올 게 있는 자리였는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것도 민주당이 한 행위 때문에 걷어찬다? 이건 좀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계산 없이 수락했다가 충분한 명분 없이 걷어차는 한마디로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참,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민의힘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 사실 우리 뭐 박정훈 의원도 기자를 해보고 그랬지만, 최근에 이제 각 언론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걸 보면, 예전 같으면 좀, 어떤 진영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서로 어떤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한데, 요즘처럼 국민의힘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정말 빠짐없이
칼럼이나 사설이나 이걸 통해서 제발 좀 변해라. 제발 좀 윤호개인 하지 마라. 전륜 좀 해라. 이렇게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또 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도 칼럼 보면 이거 전당원 투표로까지도 한번 해봐라. 도대체 당원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그렇게 하나 더 물어봐라. 라고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마 중앙일간지 논설위원들 따지면 한 200명 될 텐데 그런 많은 언론인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시각들은 거의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지도부는 그 언론인 출신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도 언론을 보질 않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지적하는 심지어 이제 조선일보나 문화일보는 그래도 우리 그래도 보수의 목소리를 가장 걱정과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쓰든 이제 귀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상황이죠. 일종의 속의 경일기 상황이 된 건데 장동혁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의총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보도가 돼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5%의 당원들은 전륜하면 안 된다고 한다는 건데 일단은 그 목소리를 자기들은 그냥 충실히 따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민 다수의 생각과 괴리가 심각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권하기 위한 정당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정당으로 가려면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국민 다수의 생각과 맞춰야 되는 게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걸 입춘이 지난 얼음물을 건너는 일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얼음물이 보이긴 하지만 그 얼음을 건너다 다 빠져 죽을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아서 가게끔 해야 되는 게 역할인데 저쪽에서 유튜버들이 꽹가리 치고 빨리 건너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원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 있는데 글로 가자고 하니까 나는 간다. 이게 무슨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로서 이게 자질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 이분들이 당원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할 수 없는 정당으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이익 또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당의 미래 그리고 우리 당을 희생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당원이 110만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사실 전체 유권자가 4,400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당원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나 신동욱, 김민수 등등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6.3 지방선거와 6.3 당원선거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여기서 받으면 우리가 이긴다? 자, 75%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 지지율이 20%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0%에서 75% 이렇게 빼면 실제로 1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모든 어떤 통계 자료에 어떤 나타나는 객관적 데이터를 보지 않고 딱 그런 것만 보는지 10% 갖고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한 표만 앞서도 당선되고 낙선되는 게 지금 국회의원이잖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지지자를 갖다가 이 표를 받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아니 당원만 지지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은 왜 이럴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지금 저희 같은 논설위원들끼리 이제 도대체 왜 장 대표는 저럴까? 논의해보면 이해가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예. 내재적 접근도 해보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세요? 당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이 문제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정치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3년 만에 일종의 벼락 출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내걸고 보수 혁신을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탄핵되고 정권을 뺏긴 이후의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걸 내걸어서 이제 당대표가 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해야지만 내가 당대표를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 윤호개인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맥이 닿아 있으면 내가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해서 대표가 갑자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벼락 출세를 하는 과정에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바꿀 경우에는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층과 장동혁 대표의 지지층은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올라탔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난 윤호개인을 절연해 라고 선언하는 순간 장동혁이라는 당대표의 가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이해 때문에 당을 희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언론들이 바보예요? 언론들도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다 이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까지 승리한 뒤에는 언론들을 굉장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종편 문제, 네. 또 신문법도 바꾸겠다고 하는 네네. 거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네들 우호적인 언론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살 길을 언론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경을 안 쓰겠다.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것까지 난 모르겠다. 그건 니들 생각이고 라고 한다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사퇴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르겠습니다. 장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면 죽는다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결단을 하면 의미로 또 지지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개인적인 국회의원들의 욕심은 있겠죠. 그러나 제일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내가 공공선에 기여할 것인지,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치하는 거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뭐 가서 돈 벌면 되는 건데, 자, 그런 각오로 왔다 그러면 당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의 어떤 그 상황을 본다라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는 분명히 보이는 건데, 근데 저는 참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아실 텐데 왜 그들은 말을 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말을 못 배웠을까? 왜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이제 의원들이 수도권 의원이 많지 않다는 거. 네네. 또 수도권에서도 이제 강남 서초에 계신 분들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네. 온도가 이제 대구 경북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의 생각은. 왜냐하면 이제 안전한 지대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송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박빙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구청장도 뺏겨본 적도 있고, 네네. 저 전임자의 같은 경우에는 3.1% 차이를 이겼고 그 전임자는 또 2.2% 차이를 이겼기 때문에 저도 여론조사에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상 선거를 해서 이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정서라는 게 무조건 보수를 편들어주고 무조건 윤호개인을 편들어주는 그런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아무래도 수도권 의원들이 적기 때문에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 좀 싸워라. 네. 그만 좀 싸우고 좀 단합해서 선거 치르자. 이런 저도 그 상당히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싸움이라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통해서 이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내의 절반 가까이 세력을 갖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징계해서 쫓아냄으로써 이미 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그 전에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는 끈질기게 윤호개인 세력을 설득해라. 네. 왜냐면 그분들도 선거에 버리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함께 해서 선거를 치르면 우리가 한번 그래도 해볼 만하다. 뭐 확장하고. 해볼 만하다. 왜냐면 중도 확장이 한동훈 대표를 껴안으면서 자연스럽게 중도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고 이준석과 손잡고 중도 확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개혁신당은요, 지지율이 그렇게 3%, 4%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우리 당이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쪽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개혁신당은 세대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 그렇게 해서 20, 30대 남성 위주로만 계속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껴안는 거에 대한 중도 확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명을 철회하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도 철회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철회해서 외연 확장을 하면서 우리가 손을 잡고 선거를 치르면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극적 반전. 그럼요. 두 사람이 손잡고 전국을 유세하고 다니면 물론 윤호개인 세력들은 왜 한동훈을 다시 불렀어? 네. 이러고 실망을 하겠지만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죠. 우리가 선거 이겨야 된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재명한테 다 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끌고 간다면 저는 이제 100일 좀 안 남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거 할 생각이 없다? 그럼 장동혁이 내려와야 된다. 네네. 그렇게 봅니다.